안녕하세요. 게임에 반평생을 바쳐온 범누레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압도적인 음질을 가지고 있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 ODG의 맥스웰입니다. 먼저 ODG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ODG는 미국의 끝판왕 헤드폰 브랜드입니다. 헤드파이라고 하죠. 헤드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다 산전수전 겪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ODG라고 볼 수 있습니다. ODG는 이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라고 하는 독특한 드라이버를 주무기로 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헤드폰에 사용되는 드라이버는 다이나믹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는 고급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들기가 대단히 까다로워가지고 상용화 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품화 시키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라고 하면 바로 ODG가 이제 떠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ODG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설립자 중에 한 명이 SF 덕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만드는데 나사 기술을 도입했다 그래요. ODG의 자랑 중 하나죠. 그래서 이 ODG라는 사명 자체도 2001년에 개봉된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그 SF 영화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디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영어 발음은 ODG에 가깝게 나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를 바꿔가지고 ODG라고 부르는 거죠. 2018년에 모비우스라는 게이밍 헤드셋을 만들어가지고 게이밍 헤드셋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음악 감상용 프로들이 사용하는 이제 레퍼런스 헤드폰 위주로 생산을 했었었는데, 2018년 이후에는 게이밍 헤드셋도 라인업이 추가된 거죠. 그런데 그게 초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이제 게임에 반평생을 바쳤다고 했는데, 진짜 모비우스라는 헤드셋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한참 제가 이제 배그에 미쳐 있을 때거든요. 퇴근하고 나서도 새벽까지 이제 배그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막 배그를 할 미친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모비우스라는 게이밍 헤드셋 쓰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만큼 모비우스는 정말 대단한 게이밍 헤드셋이었고, 되게 높게 평가됐는지 2023년 8월 달에 SIE, 이렇게 말하면 뭔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비디오 게임 회사인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세계의 2위급 엄청나게 큰 대기업입니다. 1위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큰 규모의 완전 대기업의, 그러니까 소니 게임 브랜드의 인수가 됐으니까 굉장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ODG의 핵심은 원래 이제 음감용이나 레퍼런스 헤드폰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게임 회사의 인수가 됐다 보니까 앞으로는 게이밍 헤드셋의 조금 비중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맥스웰입니다. 맥스웰은 펜로즈라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의 후속작입니다. 펜로즈가 이제 42만 9,900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48만 4천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환골탈태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틀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펜로즈가 외관이 전체적으로 재질이 이제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플라스틱이었는데 그게 메탈, 스틸로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됐고, 가장 펜로즈의 문제가 됐던 게 내구성이었는데 그게 크게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어컵의 모양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의 약간 타원형 형태인 그런 이어캡에서 원형인 이어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가 변경됐습니다. 자, 그럼 맥스웰의 스펙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ODG 제품이니까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가 들어갔는데 지름이 90mm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헤드폰에 들어가는 드라이버 지름이 40에서 50mm 정도거든요. 그런데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90mm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사용해가지고, 이거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드라이버 크기가 크면은 무조건 좋나요? 는 아니지만 드라이버 크기가 크면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는 지름이 커서 좋은 것도 있지만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다르게 전 드라이버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선 게이밍 헤드셋인데 두 가지 방식의 무선을 지원합니다. 2.4GHz 와이어리스랑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합니다. 무선 게이밍 헤드셋 중에 블루투스만 있는 제품들은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2.4GHz 와이어리스입니다.
요거는 대역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게임 사운드를 들으면서 음성 채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무선 전송 방식이 2.4GHz 와이어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USB-C 케이블로 연결하면 유선으로도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전작 펜로즈에서는 USB-C 케이블로 재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맥스웰에서는 USB-C로 케이블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붐 마이크, 여기 이렇게 생긴 꼬다리처럼 생긴 이 마이크를 붐 마이크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슈어가 디자인한 붐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슈어가 대단히 마이크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거의 마이크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 상세 페이지 같은 데에 되게 좀 홍보를 좀 세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슈어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세게 할 수 있는데 되게 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디든지 이제 사이트에서 뭐 좀 Q&A 같은 거로 들어가 보면은 마이크가 슈어가 디자인한 게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피셜이긴 한데 뭔가 좀 관계가 틀어졌는지 대외적으로 좀, 그러니까 공개를 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슈어가 디자인한 붐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맥스웰 게이밍 헤드셋은 기본적으로 이제 콘솔용으로 나왔습니다. 콘솔이라고 하면 양대 산맥이 있죠. 엑스박스랑 플스 이렇게 있죠. 물론 PC는 당연히 되고요. 스위치는 사실 제가 안 해봐가지고 확신을 할 수 없는데, 이제 후기를 보니까 문제없이 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엑스박스가 고유의 무선 전송 방식을 쓰기 때문에 엑스박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엑스박스용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엑스박스 모델의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엑스박스용과 이제 플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엑스박스 전용 무선 방식이 채택되어 있다, 그거랑 돌비 애트모스 이용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돌비 애트모스라는 이제 가상 서라운드 기능, 그러니까 공간 음향 기능이 이 맥스웰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보면은 공간 음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앱 스토어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돌비 액세스라는 앱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간 음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유료예요. 근데 이 유료 이용권이 엑스박스 모델에는 들어 있습니다. 플스 모델을 구매하셔도 어차피 윈도우에서 엑스박스 그 돌비 액세스 앱을 결제하시면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게가 490g입니다. 정말 무겁죠. 오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은 무게일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오디지의 이제 주력인 LCD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600g도 넘고 제일 무거운 거는 700g까지 나가거든요. 별명이 넥 브레이커예요. 이 브랜드 LCD 모델들의 별명들이 넥 브레이커입니다. 목을 부셔버릴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전작의 펠로즈가 무게가 한 320 정도였거든요. 320g 정도여가지고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았었는데, 요게 이제 그 플라스틱에서 스틸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아졌긴 했지만 굉장히 무거워진 건 사실이라서 490g이라는 게 굉장히 마이너스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맥스웰이 굉장히 좋은 헤드셋인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이 490g이라는 무게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충격적인 정도의 무게거든요. 사실 ODG 펜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LCD 펜 분들이 많을 테니까 거기 원래 좀 무거운 브랜드에 맞아. 원래 좀 걔네들 다 무거워 라고 좀 익숙할 텐데, 게이밍 헤드셋 쪽에서 ODG라는 거는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됐지만 뭐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ODG라는 브랜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AI 노이즈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필터라고 하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헤드폰에 영향이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마이크에 영향이 있는 기능입니다. 마이크 쓸 때 바깥에 소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소음이 들어가지 않고 내 목소리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노이즈 필터를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강하게 할수록 주변 환경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목소리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이즈 필터 설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소리가 조금 일그러지는, 변형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주변 환경이 만약 조용하다고 하면 노이즈 필터를 굳이 켜실 필요 없고요. 끄시는 걸 권장하고, 주변에 조금 소음이 좀 많다,
PC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풍기를 켜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었다. 이럴 때 조금 통화하는 상대방이 야, 니 거 좀 시끄러워. 좀 조용 좀 해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노이즈 필터를 좀 가동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맥스웰에는 뛰어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반대말인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외부 소음을 받아들여서 그걸 상쇄시키는 그래가지고 없애는 기능인데 좀 능동적인 방법이죠. 요거는 패시브,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냥 귀를 세게 틀어막으면 돼요. 이어패드의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헤드셋을 딱 착용하는 순간 되게 고요해지는 두꺼운 솜니브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강렬한 고요함,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외부 소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상쇄되는 소음을 만들어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판 드라이버를 100% 소리를 재생하는데 내는 게 아니고 그 아까 그 노이즈를 상쇄시키는 소음을 만들어내는데 일부 쓰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강하면 강할수록 드라이버의 성능을 100%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질을 정말 신경 쓰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ANC를 보통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도 ANC 기능을 뺐습니다. 그래서 ANC 기능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게 아니고 그만큼 얘네가 사운드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0시간이라는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길죠. 보통 게이밍 헤드셋들이 20시간에서 한 50시간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80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해도 하루에 10시간 게임이 가능한가? 뭐 저는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됩니다. 그리고 LDAC와 멀티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 이야기예요. 블루투스 코덱 중에 가장 고음질의 블루투스 코덱이 이제 LDAC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지원합니다. 모비우스가 2018년에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LDAC가 지원됐거든요. 그 다음에 멀티포인트도 게이밍 헤드셋에서는 잘 지원 안 되는 기능이긴 해요. 블루투스를 잘 이용 안 하니까. 그런데 욕심이 많달까? 오디지는 이런 기능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오디지가 이제 SF 덕후라고 했잖아요. SF 덕후이고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최신 기능들, 고급 기능들 이런 거를 빠짐없이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음질에 손해되지 않는 고급 기능은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 음원 규격이 있어요. 이 헤드셋의 최대 음원 규격이 24비트에 96kHz입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 표준이 16비트에 48kHz이기 때문에 24비트 넘는 음원들이 그렇게 일반적이진 사실 않아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24비트 음원들을 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의 주류는 온라인 게임이나 이제 모바일 게임이 좀 주류인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콘솔 시장이 적지 않거든요. 콘솔 시장이 저 과반을 넘는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은 모바일 게임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래픽도 좋고 그다음에 사운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이제 콘솔을 많이 안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콘솔 게임 중에 24비트 음원이 지원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 고음질 음원에 대응할 수 있다. 고음질 음원 규격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고 예전 모델 이제 펜로지에서는 16비트에 48만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은 이번에 맥스웰에서는 24비트에 96kHz까지 고음질 음원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스펙이 높아진 거죠. 이 스펙은 유선도 마찬가지고 무선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이 규격을 지원합니다. 무선에서 24비트 96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이건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은 16비트에 48kHz까지만 지원할 거예요. 굳이 24비트 96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오디지는 굉장히 욕심쟁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 사양을 넣어놨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과 착용감을 보면요. 굉장히 쇠덩입니다. 그래서 군용 장비 같은 느낌이에요. 가장 게이밍 기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 유저분들이 FPS라고 해서 총싸움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 FPS 게임 캐릭터들이 대부분 뭐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 같은 그런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장비가 정말 중요하죠. 게이밍 기어도 이제 그런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군용 장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얘는 진짜 군용 장비 같은 느낌이에요. 모비우스나 펜로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하면 맥스웰은 묵직합니다. 실제로도 묵직하고요. 문제는 이 490g이라는 이 엄청난 무게인데
이게 감당이 가능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스펙이 키 180에 몸무게 80이거든요. 굉장히 건장한 그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문제 없어요라고 하면은 좀 대표성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 아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키가 155cm, 굉장히 여리여리한 체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 아내도 맥스웰을 끼고 5시간, 6시간 이상 게임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대요. 제가 이제 계속 물어봤거든요. 어때? 아파? 많이 무거워? 이렇게 물어봤는데 괜찮은데? 별 이상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착용감에 무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만 영향을 많이 주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헤드셋을 설계할 때에 무게 분산을 적절하게 하면은 무게를 덜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490g이라는 게 무거운 건 맞아요. 무거운 건 맞는데 이게 무게 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300g대였던 모비우스랑 펜로즈보다 확실히 더 편합니다. 모비우스랑 펜로즈도 사실 착용감이 아주 좋진 않았었거든요. 중에서 중상 정도였거든요. 전체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 그런데 얘는 확실하게 상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비우스랑 펜로즈보다 무게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착용감은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컵의 내부가 되게 깊어졌어요. 그래서 모비우스랑 펜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이 깊이가 얕아가지고 이 귓바퀴에 닿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드라이버가 여기에 이제 살짝 닿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착용하다 보면은 이제 귀가 조금 아파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어컵의 내부가 깊어져가지고 이 귓바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훨씬 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게 이 무게 때문일 텐데 의외로 착용감은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애용하고 있고 게임 길게 할 때는 하루에 10시간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시간 내내 이걸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루에 10시간 쓰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착용감이긴 합니다. 사운드 얘기입니다. 오디지는 기본적으로 그 레퍼런스 또는 이제 모니터링, 플랫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디지의 성장 핵심이 엔지니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디지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에 일반 유저들도 물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지만 좋은 평가를 많이 했던 분들은 음향 제작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음향 엔지니어 분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음향 시장이 가장 큰, 음악 시장이 가장 큰 곳이 미국이거든요. 빌보드라는 것도 있고 그래미 어워드가 있죠. 가장 유명한 그 음향 관련 어워드일 텐데 그거에서 수상하신 분들이 오디지 제품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음향 엔지니어들이 오디지 제품을 많이 신뢰하면서 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디지라는 브랜드가 이 헤드폰에서 가장 끝판왕, 종결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분들이 최고의 음향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장비를 써야 하죠. 최고의 장비 중에 오디지가 많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윈윈인 거예요. 어쨌든 오디지의 성장 핵심은 엔지니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밍 헤드셋들도 먼저 보낸 게 유저가 아니에요. 게임 제작자분들한테 먼저 보냈습니다. 오디지의 전략은 엔지니어 중심으로 제품을 소개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 때문에 오디지의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산업 표준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정확도 높고 그리고 객관성이 있는 그런 사운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지 전 제품을 들어도 되게 막 음악적으로 개성이 되게 강하다 이러진 않습니다. 되게 군인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정갈한 느낌이고 규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게이밍 헤드셋 카테고리 중에서 현존 최강의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모비우스나 펜로즈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단종됐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이제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게이밍 헤드셋 중에 가장 최강의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비우스랑 펜로즈보다는 이제 음질이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으냐? 음질이 떨어졌지만 듣기에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성능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비우스랑 펜로즈는 소리가 좀 날카로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다고 해야 되나? 귀를 찌를 정도로 소리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그거 듣다 보면은 되게 소리가 좀 부담스러운 소리였거든요. 이 맥스웰의 사운드는 끝이 되게 동글동글해졌습니다. 분명히 해상도가 높은 소리인데 그게 듣기 편한 소리가 됐어요.
진짜로 이게 음향 엔지니어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소리가 날카롭게 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게임할 때는 사실 그분들이 이제 음향을 만드는 분들이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실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가 일단 우선이에요. 맥스웰의 사운드는 되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다. 소리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더 오래 들을 수 있고 오래 들어도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밍 헤드셋에서 요구되는 게 물론 음질이 당연히 이제 요구되지만 그와 만만치 않게 사실은 더 많이 요구되는 능력은 공간 표현입니다. 게임에서 이제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에서 캐릭터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모험하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식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의 현장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감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소리가 들려오는 거리, 방향,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면은 공간감이 좋아지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이제 모비우스 펜로즈보다 맥스웰의 그 공간 표현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어 컵이 더 커졌어요. 이어 컵이 커지면은 이 소리가 맺히는 공간 자체가 그 더 커지기 때문에 훨씬 여유로운 공간, 자연스러운 공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컵이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구형에 가까운 헤드폰으로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요렇게 이제 구형 형태가 이제 구현이 되죠. 그런데 헤드폰이 타원형이 있을 때보다 원형이었을 때가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러운 구형에 가까운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전체 게이밍 헤드셋 중에 이 맥스웰은 기본적으로 연출하는 공간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에요. 여기에 가상 서라운드 효과라는 게 추가되면 굉장히 그게 잘 먹힙니다. 표현이 잘 돼요. 그러니까 화장을 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피부가 좋아야 화장을 잘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헤드셋 자체의 공간 표현력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가상 서라운드를 입혔을 때 그게 성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엑스박스 쪽에서는 이제 돌비 애트모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니 쪽에서는 플스에서는 템페스트 3D라는 가상 그런 서라운드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접목됐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성능을 냅니다. 그러니까 맥스웰 사운드를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는 거는 음질이 굉장히 좋다 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큼이나 이 공간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가상 서라운드 효과를 먹이지 않아도 굉장히 우수한데 가상 서라운드 효과를 먹이면 정말 잘 먹습니다. 맥스웰이 최강의 사운드를 가진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예요. 음질도 뛰어나지만 공간감이 정말 좋습니다. 게임 사운드에는 뭐 효과음이나 환경음도 있겠지만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해가지고 음악도 있어요. 이거를 셋 다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오디지라는 브랜드가 음감용 헤드셋 또는 이제 레퍼런스용 헤드폰을 만들던 브랜드라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음이나 환경음도 너무 사실적으로 나고,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음악까지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는 능력이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게이머들은, 이게 하드코어 게이머들은 BGM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뭐 음악을 여유롭게 듣고 있겠어? 미친 듯이 게임을 해야지 이렇게. 맥스웰로 듣다 보면 BGM에 눈을 뜨게 됩니다. 되게 듣기 좋네? 예전부터 이제 그 모비우스나 펜로즈나 이 맥스웰도 마찬가지였는데, 요거를 구매하시는 게이머 분들이 요새는 게임 잘 안 하고 음악만 들어요, 막 이런 후기도 남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하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겁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빡치게 되면은 그 빡친 기분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이제 24비트에 96kHz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음질 음원들을 들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원래 게임 하던 유저분들이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뭐 게임 덕후가 음악 덕후인 경우도 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있기 때문에 기왕 좋은 음질이 뛰어난 게이밍 헤드셋을 구매했으면은 좋은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음질 음원 검색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24비트에 96kHz까지의 아주 고음질 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들으면 정말 음악만 듣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이머에서 음감으로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난 게임하려고 샀는데 이걸로 음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목적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 들을 때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유선 헤드폰들이 출시되면은 비교하는 게 맥스웰이에요. 맥스웰은 게이밍 헤드셋이잖아요. 그러면은 음질 부분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음악 감상용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얘가 무지막지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스웰인 게이밍 헤드셋인데 얘보다 더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수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 좋은 게 아니고 전체 헤드폰 중에서도
무시 못할 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게이머들이요, 소리에 진심이 되어라 입니다. 2018년에 모비우스라는 게이밍 헤드셋이 출시될 때 오디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게이머들은 이렇게 구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때 당시만 해도 고음질을 지향하고 있는 게이밍 헤드셋들이 없었거든요. 저도 갖고 있는 선입관이었어요. 게이밍 기어 헤드셋, 그러니까 게이밍 헤드셋들은 소리가 별로다. 이게 거의 선입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비우스라는 끝판왕 게이밍 헤드셋이 나오면서 진짜 게이머들도 이렇게 소리에 진심이구나, 진심일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금액이 50만 원대였기 때문에 게이밍 헤드셋을 이 금액 주고 사나? 진짜로? 게이머들이 그렇게 돈이 많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게이머들도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비우스가 정말 많이 판매됐어요.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게이머분들, 특히 이제 게임 제작자도 마찬가지인데, 게임 시장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그래픽이라고 보거든요. 음향은 되게 뒷전이에요, 사실. 비중이, 그래픽이 9라고 하면 음향은 1 정도 되나? 그 정도의 조금 낮은 비중을 갖고 있었었는데, 소리에 진심인, 그게 조금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 오디지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일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소리에 무관심한 게이머들에게 소리에 진심이 되기를, 그런 식으로 좀 그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관을 쓴 자, 왕의 무게를 견뎌라입니다. 이거 좀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490이라는 무게가 무겁긴 한 무게죠. 사실 무겁긴 한데 착용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게만 너무 보고 걔는 뭐 절대 못 써, 나는 못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외로 착용감이 좋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 그 다소 연약한, 상당히 연약한 저의 아내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용감이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무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요 왕관을 쓴 자, 그러니까 최고의 사운드를 지닌 게이밍 헤드셋을 쓰려면 그 무게를 조금 견뎌야 하지 않나 라고 이제 좀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디지라는 제품은 기존 음감용 레퍼런스 헤드폰에서도 끝판왕이었지만 이 게이밍 헤드셋에서도 사운드에서 끝판왕인 제품을 만들어냈다. 이게 모비우스 패너즈뿐만 아니라 이 맥스웰이라는 게이밍 헤드셋에서도 충분하게 증명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디지 맥스웰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맥스웰이라는 헤드셋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최고의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낌없이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의 이제 모든 것을 다 느끼려고 하실 텐데, 그 중에 이제 사운드라는 것도 있다. 그 사운드라는 게 되게 다른 시각으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범놀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